수영에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막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조류 때문에 보급 항로. 보급 항로. 올라올 수 있어, 내한테. 가야 됩니다. 가자. 가야 돼. 기호가. 왜? 야, 왜? 우리 저야, 저야 돼, 저. 맞아. 민서야, 좋지 마. 안 맞아, 안 맞아. 더우라고. 근데 707 마지막 인원까지 들어가야 끝인 거니까. 하나, 둘, 셋. 끝까지 임무원 썼었네. 자, 출발합니다. 여기가 넓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부대별로 지금 파는 형태나 전략이 다 다릅니다. 하나, 둘, 셋. 자, 자, 둘, 셋. 나이스! 멈추자. 아니, 의진이님. 그러면 통과. 됐습니다. 강모 얼렁무네. 절대 놓지 말래. 야, 여기 부러운데? 갑자기? 아, 이게 너무 잘 달리신다. 안녕하세요. 푸른하늘입니다. 강철부대 W6회 707과 특전사가 해상 침투 탈환 작전에서 대결을 펼쳤죠. EMP 폭탄 활성화를 위해서 부표에 떠있는 열쇠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강미 대원이 먼저 뛰어들어서 수영으로 갔고 그리고 특전사는 정유리 대원이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강미 대원 같은 경우는 좀 돌아올 때 배영 킥으로 좀 오긴 온 것 같은데 좀 힘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뭐 조류 때문에 좀 잘 안 나갔다 그러는 것 같았고 정유리 대원은 이제 평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갔고 또 돌아오는 것도 무난하게 갔어요. 근데 이제 사다리에서 올라올 때 되게 보였어요. 근데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강은미 대원도 그렇고 정유리 대원도 그렇고 전수라 신었죠. 그리고 전투복을 지금 착용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은 정말 체력이 상당히 많이 소진됩니다. 왜냐하면 맨몸으로 수영할 때는 또 달라요. 그리고 조건이 일반 수영장이 아니잖아요. 바다입니다. 바다는 겉으로 잔잔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조리가 흐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울렁울렁대는 파도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수영장에서 하는 거랑은 정말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다리로 올라올 때 또 사다리도 고정된 게 아니고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 되게 상당히 힘든데 어찌됐든 특전사의 정유리 대원이 먼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707 같은 경우는 보급품이 이미 IBS 다 실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유리 대원이 먼저 도착을 해서 EMP 폭탄 활성화를 했지만 또 이제 그 특전사 같은 경우는 보급품을 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출발은 707이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 6회의 어떤 화면상으로 좀 보면 특전사가 그렇게 늦지 않게 따라가는 것 보였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707 같은 경우는 해안에 거의 다 와서 또 이 보트 이 방향 잡는 것 때문에 좀 약간 옥신각신하게 뭔가 팀워크가 좀 삐걱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느낌상으로는 특전사가 금방 따라올 것 같았지만 또 화면상으로 특전사 금방 따라오는 것 같이 보였지만 제 생각에는 최종 결승점에서 보면 707이 물론 이기긴 했는데 707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강미대원 같은 가장 뒤에서 왔고 근데 특전사 대원들이 들어오는 모습 보면 물론 팀장인 김지은 대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쳐 있었지만 근데 4명 다 그렇게 뭐 힘들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해안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차이가 별로 안 났다면 어쩌면 특전사가 추월을 하거나 뭐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해안에서 차이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전사는 두 번째로 또 707에 패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데스매치에 특전사 해군, 해병대가 가게 됐습니다. 특전사랑 해군 같은 경우는 또 그 전에 데스매치도 했었고 또 이 해상 미션을 하고 또 데스매치를 가기 때문에 해병대에 비해서 체력적 부담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데스매치 뭐 모두가 알고 기대했던 타이어 뒤집기 300km 타이어 뒤집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뒤집는 게 끝이 아니라 타이어를 모래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그 모래를 파내는 데만 해도 상당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별로 작전회의를 하고 바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부대별로 보면 뭐 특전사도 그렇고 해병대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모래를 파내지만 각자 방식은 달랐어요. 근데 가장 먼저 빼낸 부대는 해병대였습니다. 또 해병대는 이 타이어 뒤집기에 또 아픈 그 추억이 있잖아요. 강철부대 1에서 우리 해병대 수색대 후배님들이 타이어 뒤집기에서 꼴찌나는 바람에 가장 먼저 탈락부대가 됐었고, 강철부대 2에서는 가장 먼저 탈락하진 않았지만 그 데스매치 타이어 뒤집기에서 꼴찌는 하는 바람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또 해병대 이 타이어 뒤집기에 또 뭔가 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우리 해병대 후배님들이 아무래도 좀 체력적 안배가 좀 돼 있어서 그런지 무난히 잘 뒤집었어요. 근데 해병대도 중간에 좀 위기가 왔습니다. 그 조아라 대원이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같이 팀워크로 격려하면서 독려하면서 계속 넘겨져 갖고 해병대가 최종적으로 1등을 하고 8강모 사나이 군가를 불렀죠. 특전사는 계속 따라온 상황에서 군가를 부르니까 또 더 한번 또 이 악기 있게 또 넘기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특전사가 2위를 했고, 해군은 정말 많이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타이어 300km 뒤집어서 결승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최종적으로 이제 탈락부대가 되었는데, 해군 대원 여러분 너무나도 좀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그 군생활의 그런 추억들이 좀 많은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제 데스매치 후에 부대별로 이제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07 같은 경우는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했어요. 근데 사격 솜씨도 정말 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전사 같은 경우는 특수전 사령부에 방문을 해서 선배님도 만나보고 현역들하고 족구를 하면서 뭔가 그 군생활에 있었던 그런 열정들을 좀 회복하는 시간 가졌던 것 같아요. 해병대는 포항에 갔습니다. 호미곶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반가웠죠. 그리고 천자봉에 오르면서 그 옛날 훈련병 때 그런 초심을 좀 찾고자 했는데, 거기 노란명찰 나왔잖아요. 노란명찰은 훈련병입니다. 보통 천자봉을 행군하고 와야지 빨간명찰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봉에 오르면서 그때의 어떤 그 초심, 그 열정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해병대는 포항에 갔었고, 육군은 육군훈련소, 논산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육군은 논산훈련에 가서 또 그런 신명의 그런 열정을 좀 받고자 거기서 또 체력단을 했던 것 같은데, 각 부대별로 그렇게 시간을 갖고 다시 모이게 됐는데, 이제 특전사 707 육군 해병대인데 사전 미션을 하게 됐어요. 기동 저격인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미션은 유리한 부대는 분명히 707과 특전사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지금 저격수가 포함이 돼 있고, 군생활 때 자기 임무가 저격수였던 이건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마스터의 설명으로는 그 사용하는 저격 소총이 군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건이 다 비슷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저격수로 복무했던 인원과 그렇지 않은 인원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해병대 이수영 대원을 응원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707의 박보람 대원, 그다음에 특전사의 양혜주 대원이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변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를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는 육군의 곽선희 대원과 707의 박보람 대원이었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누가 이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곽선희 대원은 어찌됐든 빨리 달려서 빨리 사격을 하겠다,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운 것 같고, 박보람 대원은 좀 뒤에 좀 오긴 왔지만 아무래도 사격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유리한 건 박보람 대원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 후배님인 이수연 대원과 양혜주 대원의 대결도 사실 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양혜주 대원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리할 것 같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사격이라는 것은 또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수연 대원을 응원하지만 결과는 7회에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제 그 연합 미션도 이제 수행하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또 어떻게 연합이 결정될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남은 부대는 4개 부대인데 끝까지 좀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강철부대 W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 후배님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필승!